안녕하세요. 저는 시집와 남편 사업 같이 일구며 고생하여 이제 자리 잡힌 60 바라보는 윤춘봉이란 여자입니다. 참 제가 고생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보통 사람처럼 돈으로 고생은 안 했어요. 물론 살면서 위기는 있었지만 비교적 살만은 했는데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돈 앞에서 알고 지낸 세월, 물거품 되는 건 시간 문제고요. 아무리 점잖고 믿을 만한 인간이라도 돈이 끼면 골치 아파지고 본성 나오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믿음, 신뢰 어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돈이나 똑바로 오고 가면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물건 들어갈 때 하고 돈 낼 때 사람들이 달라지는가 몰라요. 실컷 받아놓고 돈 없다고 뒹굴고 깎아달라고 눈 치켜뜨고 내리뜨고 아주 징글징글한데 여기에 우리 남편 말이죠. 제가 보기엔 영 사업할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팔할까? 퍼주기 좋아하고 남에게 못된 말 잘 못하고 거절도 못하거든요. 어느 날은 경리가 온다 간다는 말 없이 사라져서 제가 대신 경리를 보며 근 20년을 남편 돈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 사람은 딱 그냥 스님이나 천주교 신부님 해야 해요. 그 없어진 경리도 2000년대 초에 야무지게 잔돈 떼먹더니 5천만 원 가지고 도망간 거였거든요. 그 잔돈까지 합하면 근 6, 7천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랍디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이력서 찾았더니 짝짝 찢어 갈겨버리더라고요. 이러니 사정이 물렁하다고 소문이 나서 물건 가져가고 계산을 차일피일 미루고 나중엔 배째라는 식으로 뻗대는 것도 제법 되었어요. 한사코 안 준 돈을 주었다고 버티는데 한 번 납품 가도 만만찮은데 근 2, 3년 못 받을 돈이라 장난 아니게 거금이 되어서 먼저 우기고 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펑크난 돈 누가 메꾸고 직원들 월급 주겠습니까? 남편은 또 쓸데없이 정직해서 저 모르게 비상금 꿍쳐놓는 사람도 아니라 제가 돈 탈탈 털고 가끔씩은 친정에다가 손 벌리기도 했어요. 게다가 지난 20년 제가 격리로 딱 돈줄 잡고서 수급 미루는 회사에 주구장창 독촉 넣고 지금 입금 안 하면 앞으로는 물건도 없고 바로 고소 들어가겠다 엄포를 놓으며 받아냈죠. 참 뻔뻔스러운 게 대뜸 아줌마 내가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여? 사장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당신 바로 잘려 하길래 당신들이 그러는 바람에 격리 도망가서 마누라인 내가 꿰차고 전화 돌리는 거니까 알아서 내놔라. 지금 여러모로 속 썩이는 인간 한둘이 아니라 빡쳐있는 김에 본보기로 한번 당하고 싶으면 계속 돈 안 주고 버텨보든지 나 진심이니까 생각 잘하시라고 하고 딱 끊어버렸지요. 저는 일단 돈 안 주고 속 썩이는 회사에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그것을 시작으로 돈 타작하려고 친정일 도와주시는 변호사분께 상담도 하며 소쿠리 같은 회사를 바가지로 만들려고 무지내를 썼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목돈이라 단번에 갚지는 못하니 슬슬 잔금 갚으며 물건 가져가더만요. 그렇게 제가 낙하산으로 내려가 격리자리 꿰차고 근 5, 6년을 이 짓을 했습니다. 방심하면 본성 나오고 자꾸 외상하려고 해서요. 저도 안 참고 바로 사람 보내 물건 빼오고 싸움 나고 그렇게 이 버릇을 싹 뜯어 고쳤답니다. 우리 물건이 가격 대비 싸고 좋아서 선택지가 없다는 걸 제가 잘 알아서 배짱 한번 부린 거죠 뭐. 그 세월 동안 친정이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음식점이라 이런 거래처에게
돈 떼어서 월급 밀릴 때마다 빌려다 갚고 다시 빌려다 갚으며 저도 불안감에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돈고생도 그렇지만요. 사람으로 인한 마음고생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애들 떼놓고 남편 회사에 붙은 거라 늘 자식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고요. 게다가 사사건건 시자 노릇 못해 안달난 시댁 식구들은 어떻고요. 우리는 이상하게 아버님 어머님은 괜찮은데 형제들 간의 우애가 영 별로예요. 거기에다 각자 결혼하며 가정 가진 누론 원수가 따로 없을 정도인데 큰형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서방님이 결혼해 동서가 된 애가 정말 주먹을 부르는 스타일이랍니다. 우리 친정보다도 시댁이 형편이 좋지만 제가 시댁에 돈 변동할 생각도 않는 게 이 동서들 때문이에요. 그런 적도 없지만 아마 사업자금 빌려주기라도 했던 소리 들으면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가뜩이나 남편을 우습게 보는데 사업까지 잘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래 이악 물고 시댁에 손 안 내밀고 버텼어요. 이제 살만해지니 참 이 세월이 꿈만 같네요. 여전히 이 동서는 얄밉고 혼자 잘난 맛에 사는데 서방님이 문제죠. 이제 다들 나이 들어 정신 차릴만도 한데 마누라 치마폭에 폭 쌓여서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결혼할 무렵에 시댁이 관광호텔을 하던 집이라 방귀깨나 끼는 집이었는데 동서는 처음에 시댁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얼굴에 분칠 요란하게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술 파는 일은 아니라 그 비슷한 직업이라는데 그 반대 뿌리치고 결혼을 하고도 조금도 기가 죽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벌써 30년 전이니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싹수가 노란 인간이었답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 사람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았죠. 형님, 큰형님 전화 받으셨어요? 이번 명절에 며느리들이 같이 음식장만 하자고 하시던데 저 시집 오기 전에도 하셨어요? 아니면 저 들어와서 시작한 건가요? 그이가 예전에 이런 일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해서요. 괜히 안 하던 짓 저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나? 무슨 소리야? 서방님이 뭘 한다고 그러시지? 당연히 형님하고 나하고 음식장만 같이 했지. 그럼 우리 남편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금시초문이라고 하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댁에 가서 보니 일하는 아줌마가 한둘도 아니더만 며느리인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하러 사람 써요? 서방님이 뭘 알겠냐고 그러니까 형님하고 내가 아주머니들 건사하고 장보고 일하는 것을 형수인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미혼인 도련님한테 보고하겠어? 매번 아버님이 우리한테 수고했단 인사를 왜 하는지 듣고도 모르시나 보지. 가뜩이나 큰 살림 명절만이라도 아줌마들은 아줌마대로 하는 일이 있고 우리는 며느리로 음식 장도 보고 뭐뭐 해라 지시해야 하는 거야. 사실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야. 안주인으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거지. 빼먹은 것도 챙기고 성의 표시하는 수준이야. 걱정할 거 없어. 장 봐서 같이 조금 다듬고 아줌마들 독려하는 수준이지. 어차피 전부치기 그런 건 따로 사람 불러서 하니까. 아버님이 기름 냄새 맡으면 머리 아프다고 하셔서 전날에 아주머니 불러서 마당에서 하거든. 아, 저도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장 같은 거 못 보는데요. 굳이 저까지 끼어야 해요? 일단 큰형님이 저한테 아무 소리 말고 참석하라고 너무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시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네요. 원래 싫은 일 더 하기 싫고. 형님이? 그럴 뿐 아닌데. 동서가 뭔가 착각한 거겠지. 형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절대 안 그래. 아무튼 내일 모레 나와. 싫어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시집 왔으면. 다 그렇게 살아. 아, 기대하고 전화한 내가 돌았지. 형님도 결국 시댁 사람인데 제가 괜히 입 털었나 싶네요. 이렇게 사정을 말해도 안 통할 줄은 몰랐네.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막내 배려하는 맛도 없고 형님도 저 반대 무릅쓰고 밀고 들어와서 굉장히 고가운가 봐요. 왜?
남자 하나 잘 물어서 팔 잡힌 년 몸으로 때워야지 맨입으로 호강만 하는 것 같으니 배알 뒤틀려서 못 봐주시겠어요? 근데요,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런가 비실비실해요. 맛있는 거 먹고도 금방 체하고 좋은 옷 입어도 어지러워서 어딜 나다니질 못한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나하고 안 헤어질 것 같으니 얼른 죽어라 누가 저주하는가 보지. 저처럼 맘고생 안 해본 든든한 친정 가진 큰형님한테는 기대도 안 했고 그나마 장사한다는 형님은 말이 통할까 싶어서 전화한 건데 똑같네요. 그렇지, 나하고 형님은 또 다를 테니까. 아무튼 그날 갈지 말지 컨디션 보고 생각 좀 해볼게요. 하여간 사람 상대하는 일 하다 보면 골 때리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 동서가 정말 대하기 힘들었어요. 남이었으면 객값 물어주는 셈 치고 한 대 치고 영영 안 볼 텐데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한 유세로 견뎌야 하잖아요. 정확히는 시부모의 며느리라서 함부로 못하는 건데 이 동서는 시부모의 며느리인 형님이나 저를 도발했어요. 주먹이 부르르 쥐어지는 이 전화를 받고 끊으며 만나면 한 소리 해줘야지 했는데 결국 그날 안 나왔어요. 아프다고 기어이 들어두었냐, 그 정도면 귀엽죠. 서방님하고 해외로 날랐답니다. 감기기 있다고 따뜻한 하와이 가서 몸 지지고 온다고 명절 내내 거기서 뒹굴고 새카맣게 타서 왔어요. 결국 노여움이 극에 달한 아버님이 한 소리를 하시고 어머니도 어째 저런 게 들어왔나 모르겠다며 혀를 차시며 결국은 여자 보는 눈이 저것밖에 안 되는 막내 서방님까지 눈밖에 나게 되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입 털었다며 원망을 했어요. 아마도 막내들이 관광호텔에 눈독을 들인 것 같은데 남편은 진작에 여기 말고 작은 유통사 하며 발을 빼서 상관은 없지만 큰아주버님이 초년 시절부터 깊이 관여하며 키운 곳이라 호텔은 무조건 장남 순계로 알고 있던 우리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물론 작은 서방님도 호텔 이사로 올렸지만 처량한 신세가 된 지 오래예요. 돈 받고 물건 잘 공급하던 회사하고 공급 끊고 이상한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서 호텔 발칵 뒤집고 사정사정해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수가 잦아요. 언젠가는 단체 손님들이 갑자기 밀려들었는데 다른 팀 손님을 자기 마음대로 일행인 줄 알고 한 대 섞어서 방을 배정한 겁니다. 2인 1실인데 일단 집만 방에 가져다 놓고서 관광하고 와서는 밤 늦게 들어와서 모르는 사람이 자고 있는 거 보고 놀라서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서방님은 퇴근하느라 직원들이 부랴부랴 방 옮겨주고 팀 명단 다시 확인하고 난리가 났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이야기 듣고도 그 사람이 띨빵한 거지 왜 자기 잘못이냐 사과 못한다고 버텼답니다. 결국 다 마무리된 일에 감정이 긁힌 손님이 저 사람 누구냐 잘나라 마라 난동을 부리는데 가만히나 있지 거기다 대놓고 나 여기 사장 아들이다 자를 수 있으면 잘라봐라며 얄미운 입을 털어서 또 그거 수습하느라 애먹었죠.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사장 아들이 매니저로 앉아서 실수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손님을 바보 취급하고 약 올리더라는 사연은 모두의 공분을 일으켰고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예약 취소되고 한바탕 소동이 난 걸 무마한 게 큰 아주버님이었고요. 아버님께 불려와서 그 사람 잘못이다. 단체라 자기가 대표격한테 열쇠 다 주고 알아서 배정받게 했는데 그놈이 띨빵해서 엉뚱한 팀 따라가서 그 사달이 난 거라고요. 그러나 전후 사정이 어쨌든 자기 일을 미룬 것 하며 마지막 대처 방법이 너무도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손님을 진상으로 몰기에는 그 흔한 죄송하단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를 감정적으로 비화시킨 것은 막내 서방님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자기가 친 사고 때문에 손님들 상대하는 카운터 매니저로 강등된 것이 불만이었나 본데 그 정도도 엄청난 배려란 걸 본인은 몰랐던 거죠. 사실은 처음 일 쳤을 때 횡령으로 잡아 넣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호텔 운영에도 차질이 심하고 직원들에게 욕을 엄청 얻어먹게 되었어요. 그러니 시 아주버니가 차라리 우리 남편을 호텔로 불러들이자고 건의를 했는데 남편은 한사코 싫다고 버텼어요. 남편은 초년에 호텔 이사로 일했을 때 진상 손님이 나오면 새벽같이 출동해서 머리를 숙이고 무마시켰거든요.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도 일단 이사가 출동하면 대부분 누그러집니다. 말 안 해도 주인집 아들내미란 걸 알아본다 이거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힘없는 직원을 자르라고 우겨대는데 그런 요청에 사장이 머리를 숙이면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이니 갑질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겐 차라리 사장인 자기가 숙이고 들어야 금방 끝난다고요. 낙하산이지만 됨됨이 바른 남편은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 클레임 걸릴 것도 별로 없었다고 아주버님이 말씀하실 때 막내 서방님은 또 자기도 엄연한 아버지 자식인데 둘이서 편먹고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악을 써댔고요. 결국 자기가 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억울해하던 서방님은 본데 없이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동서를 아내로 맞아들이며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만도 힘든데 생떼를 쓰는 인물이 둘이 되자 피곤도가 엄청났고요. 그렇게 근 10여 년 정도 호텔에서 손을 떼고 한량으로 지내던 막내 서방님이 울고불고 약 먹고 생쇼를 하여 호텔로 다시 복귀하며 본격적으로 호텔을 꿀꺽하려고 야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도 초창기에는 운영권만 있을 뿐 엄연히 시아버지 명의라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다달이 얼마씩 수익금을 들였어요. 제가 격리 자리 꿰차고 들어가 시댁에 쉬쉬하며 정상화시킨 이유가 이거고요. 남편의 너그러움이 호텔 이사로는 괜찮게 먹혔지만 돈이 오고 가는 유통사에선 호구 아닌 호구가 될 수밖에 없었기에 저는 안 그래도 눈 벌겋게 뜨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막내 서방님에게 가지 않게 잘 운영을 해야 했어요. 막말로 이미 가업인 호텔 사인 물건으로 장난질을 친 사람이라 유통업을 맡기는 건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잖아요. 일단 시댁 어르신들이나 아주버님에게까지 더 이상 잘 해낼 수 없을 정도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며 잘 운영하고 있는데 시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호텔을 잘 운영해 나가고 계셨어요. 이렇게 형 둘이 일할 동안에 일 안 하는 막내 서방님이 놀고 먹을 수 있었던 건 지분 때문이고요. 우리 회사 이익이 두 형제분에게 가듯이 호텔에서 남은 이익이 우리에게도 오거든요. 물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도우란 뜻에서 아버님과 어머니가 본인들 지분을 미리 나누어 주신 거였어요. 어느 한쪽이 힘들어지더라도 다른 한쪽이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이 마당에 동서가 꼬드기는 것인지 호텔로 컴백한 막내 서방님이 대놓고 우리의 지분을 탐내는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 지금 회사는 보나마나 저희에게 물려주실 것이니 자기가 서운치 않게 자기가 얼마 줄 테니 호텔 지분을 자기에게 넘기랍니다. 자기도 지은 죄 통감하여 시 아주버니 뜻 받들어 잘 운영할 테니 욕심부리며 형제간의 우애 상하지 않게 하라면서요. 그러나 우리 지분을 포기한다 손 치더라도 그 지분을 시 아주버니 드리면 드렸지 막내 서방님께 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미 어린 나이에 애초에 창업주 일가가 해서는 안 될 뒷돈 받고 거래처 바꾼 것부터 손님한테 나 누구라며 대든 것까지요. 게다가 경기 안 좋은 때라 호텔들 적자행진에 망해가는 와중에 눈치 없이 호텔 2호점 내자고 헛바람이 잔뜩 들어있는 터라 시고 떫은 그 말에 동의를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2의 힐튼 어쩌고 하면서 한국도 아닌 외국에 내자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더구나 시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일가에게 호텔 지분을 내놓으라 마라 하는 것부터 웃긴 일이었고요. 남편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금 나누는 처지에 우리가 거저 얻어먹는 것처럼 말하는 뻔뻔한 제안에 감정이 퍽 상했어요.
안 그래도 호텔 운영에 다시 낀 막내 서방님이 동선의 오빠와 남동생까지 취직시키며 말이 나와서 골치였는데 아예 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렇게 대단한 규모도 아니고 한 지역에서나 유명한 호텔인데 기어이 막내 서방님이 시아주버니 상대로 호텔 운영권 두고 지분 가진 시댁 식구들에게 자기가 2호점 내서 판 좀 키워보겠다고 설치다가 무시당하고 체면이 구겨졌어요. 우리에게 호텔 지분 문제로 입턴 게 이 이유였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서방님 뒤에서 동서가 조정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서방님이 가끔씩 말도 없이 돈을 빼가서 형제간에 몇 번이나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동서가 저에게 전화로 따졌었거든요. 친정 유세 부리는 큰형님 보기 싫어서라도 우리 둘이 편먹어야 하지 않냐는 건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세 형제와 그 아내들은 서로 사이가 별로였어요. 제가 괜히 큰형님과 친하게 지내면 피해의식이 심한 막내 동서가 오해하고 편먹네 고립시키네 할까봐 거리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이 삼형제 부부가 한자리에 모일 일이 생겼으니 우리 시댁보다 몇십 배 부자인 집으로 시집가 거의 조단위 부자인 시고모님이 팔순 맞이해서 호텔에서 조촐하게 생일잔치를 연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족들 말고는 자식인 조카들 기 세워주려고 연 잔치였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엄청 꾸미고 갔죠. 돈이 뭔지 이 정도면 되었다 싶다가도 나보다 훨씬 부자 보면 콧대가 팍 꺾이는데 시고모님은 우리 시부모님과는 친해도 자식인 우리하고는 별로 그렇게 접점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을 엄청나게 하셨지만 그분 워낙 바쁘신 분에다 우리도 일하느라 바빴고요. 다만 호텔이나 우리 남편 회사에서 수익금 다달이 찍히는 것을 보시며 친정 조카들이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아도 제법 탄탄하고 끈기 있는 녀석들이란 것은 아신다며 특히 큰형님과 저에게 내조 참 잘한다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간 못마땅한 투로 막내처가 그렇게 문턱에 닳도록 드나들며 죽는 소리 하는데 그게 내조가 아니라고 네 형님들 본 좀 받아라 면박을 주셨답니다. 아마 돈 많다고 하니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 엄청 낀 모양인데 시고모님이 당장 오빠인 시아버지가 못마땅해 하는 조카 며느리에게 점수를 잘 줄 턱이 없잖아요. 시고모님도 들은 이야기가 많은지 말 속에 가시를 박아서 대놓고 지적을 하니 동서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했고요. 그래 화풀이하고 싶었는가 만만한 저를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생글거리면서 화 안 난 척 하던 막내 동서가 청담동 부자 시고모와 내 가방이 같은 브랜드인 걸 보더니만 대단한 꼬투리나 잡은 듯이 짝퉁이냐 빈정대는데 저야말로 당황을 했어요. 물론 시고모님이 든 가방이 제가 든 가방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았지만 같은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이 가방은 제가 산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 받은 거거든요. 저야 짝퉁이건 뭐건 신경 안 쓰지만 저에게 선물한 시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말이 나오니 민망했어요. 어머 형님, 고모님 수준 맞추느라고 애쓰셨네. 얼마나 번다고 고모하고 같은 브랜드 가방을 들고 오셨대? 물론 큰형님이 들고 오셨으면 내가 그런갑다 하겠는데 작은 형님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고. 안 그래도 형님 볼 때마다 노브랜드 옷만 입고 다녀서 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네. 격리 자리 꿰차고 돈 엄청 빼돌리시나 어디서 그런 가방을. 근데요 나가도 너무 나가셨다. 명품 모르죠 형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용자가 제일 잘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 나는 잘 몰라서. 이거 안 그래도 선물 받은 거야. 그래서 브랜드가 뭐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 나는 이뻐서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식사나 하자. 좋은 날 가방 타령하지 말고. 이렇게 제가 말을 잘랐더니만 제가 꼬투리 잡혀서 말 돌리는 줄 알고 2절 3절을 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바로 앞에는 그 대단한 거부 시 고모님이 가소롭게 저와 동서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우습고 한심해 보이겠어요.
우리에게야 거금이지만 시고모야 1,000만 원짜리 수표로 일평생 닦아도 남을 돈을 가진 분이라 자기가 양갱 넣고 다니며 여기저기에다 툭툭 던져대는 가방 가지고 조카 며느리 둘이 자기 생일상 앞에서 말싸움질이니 말이죠. 심지어 같은 테이블에 제 가방을 주신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던 참이라 더욱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호화찬란하게 꾸미고 나온 막내 동서에 비해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던 저는 심정적으로 쫄리던 참이었거든요. 어머, 말 돌리시긴? 왜요? 쫄려요? 아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짝퉁을 들고 오세요? 고모님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 다 뜨르르한 사람들 천진데 조카 며느리라고 일생 쳐다도 못 볼 부자 알고 지내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어디라고 창피하게 그런 가방을 들고 와서 고모님을 욕보여요? 적당히 샤넬이나 루비똥으로 들고 오지. 알지도 못하면서 참 모양 빠진다 정말. 아무리 격리로 일하시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사장인데 평소에 신경 좀 쓰시지. 봐요. 진짜하고 붙으니 단번에 티나잖아요. 딱 봐도 다르구만. 저기 100m 뒤에서 봐도 딱 짝퉁인 거 알겠구만. 그래, 앞으로는 안 들고 다닐게.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만하자고 동서. 죄송해요 고모님.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만할 때 그만하더라도 말은 바로 해야겠다. 얘 막내야. 그거 내가 준 거야. 물론 나도 사지는 않고 누구한테 받긴 한 건데 그 사람은 네 말처럼 가짜 취급 않는 사람이야. 틀림없는 진품이니까 네 형님 그만 잡어. 동서 붙들고 가방 자랑하러 왔냐 니들이? 그래요 어머니?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머니. 그분께 속으셨네요. 누군지 몰라도 저 가방 한국에 안 들어오는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시고모님이 들고 다니시는 건 이해가 돼도 다른 누가 저런 걸 감히 선물을 한다고요? 어지간한 사람 연봉인데요. 아마 그냥 보시면 모르시겠지만 고모님 거 바로 가져다 대면 딱 알아보실 거예요. 어머니도 눈 어둡고 명품 몰라서 사기쳤나 봐요.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실 건 없어요. 이 브랜드는 아는 사람이나 알아서 짝퉁도 별로 안 드는 데다가 작아라도 고가에 거래되니까요. 아마 그분도 속아서 샀겠죠.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끝까지 저러네 애가. 언니 막지 말아요. 뭐라 하는지 들어볼라니까. 네가 언제부터 명품 들고 다녔다고 감히 유세인가 몰라도 아는 척 그만해. 돈벌레 같은 거사. 네 결혼 그렇게 반대해도 결혼한 저것이 제일 등신이다만 너야말로 주제 똑바로 알고 입을 나불거리던가. 좋은 마음으로 초대했더니만 죽자고 싸우고 덤비고. 네가 그렇게 잘 살아? 어디서 시건방이야? 남편부터 일 하나 안 하고 놀고 먹는 주제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언니가 네가 하도 심보가 못돼 처먹어서 바른 대로 되질 못하고 있는데 그 가방 내가 준 거야. 둘째네 가져다 주라고 내가 줬어. 그래, 이런 게 너한테나 대단할지 몰라도 나한텐 별것도 아니라 남편 도와 팔 걷어붙이고 나선 이쁜 조카 며느리 던져줬다. 어쩔래? 내가 저기 윤이 반짝반짝한 애 보다가 너 보니까 아주 오장육부가 뒤틀리는구만. 어디서 가방 타령이야. 너 빼고 내가 누구한테 뭘 던져주건 그건 내 마음이니까 네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너나 좋은 거 들고 다녀. 내가 보기엔 오히려 네 가방이 묘한데? 네가 샀냐? 그 흔해 빠진 샤넬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게 어디서 아는 척이야. 그러자 동서가 안절부절하며 급 공손해졌어요. 참 비루하고 비굴해 보였지요. 그러면서도 또 굳이 변명을 하는데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것도 틀림없는 진품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막내 서방님께 선물 받았다고 면세점에서 사서 그 영수증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개런티 카드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아득바득 우기니 팔순 되시는 시고모도 오기가 발동을 하셔가지고 애기처럼 어디 한번 보여줘봐 하셨고 동서가 자신있게 가방을 넘겨드렸어요. 시고모님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지퍼하고 가방 안을 열어 여기저기를 보시더니 아무 말 않고 피식 웃으며 못 만질 물건 만진 듯이 바닥에 집어 던지셨고요. 분위기상 가짜인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자 얼굴이 새빨개진 동서가 막내 서방님께 악을 질렀어요. 분명히 영수증까지 확인했고
면세점에서 1,500 주고 산 진품이라고 악을 바락바락 쓰니 막내 서방님은 얼굴이 허옇게 질리고 시고모가 영수증은 넣어주고 진짜는 딴 년한테 줬나 보지 뭐 하시자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진짜냐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난리가 났죠. 우리 식구가 고모님께 죄송해서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데 정작 고모님은 재미있는지 막내 서방님께 이실직고하라고 남자가 마누라한테 이런 장난질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들어와도 얘보단 낫겠지 하시는 거예요. 웃기게도 그 말에 힘을 얻은 것처럼 막내 서방님이 눈을 질끈 감더니 벌떡 일어나 만천하의 불륜을 고백하였답니다. 그래, 고모 말대로 나 그 가방 사서 우리 연희 줬다. 어쩔래? 너는 그놈의 돈 해가며 부모도 형제도 등지라고 하지만 내가 이 나이 먹고 보니 내가 한평생 인간 같지 않게 살았구나 알겠더라. 막말로 호텔 2호점 차리라고 할 때요. 저 사람이 투자금 가지고 도망가자 했거든요. 마침 실패해서 망정이지 어머니 아버지 거리로 나 앉을 뻔했어. 나도 그렇게 눌러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저 피눈물 빨려고 했던 나쁜 자식이로구나 후회하면서 계획대로 안 돼서 다행이다 했다고요. 근데 저 여자는 생판 남이라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거야. 맨날 아깝다. 그때 성공했으면 신나게 돈 쓰고 다닐 텐데 이러면서 허전하다고 쇼핑이나 하고 말이지. 그런데 연희는 달라.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럼 안 돼요 하면서 절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야 아주. 그래 너는 엄마 약값 아버지 수술비 어쩌고 하면서 불쌍한 척 했지만 가짜고 부자라는 나 만나서도 여전히 국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연희가 진짜 나한테 필요한 여잔 거야. 돈의 소중함을 알고 소박하고. 그래서 돈 그 자체 자랑하는 너한테는 진짜 영수증에 가짜 주고 연희는 진짜 줬다. 어차피 너 모르잖아. 연희는 받고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심 없이 그저 나에게 받은 것 자체로 좋아하더라. 이렇게 된 마당에 갈라서자. 나 너하고 못 살겠어. 환갑 넘어가도록 명품이나 밝히고 말이야. 얼굴 여기저기 손대서 진작에 정 떨어진 마당에 잘 됐어 아주. 뭐야? 야 인간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나 좋아하는 거 다 하게 해준다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쇼핑하고 얼굴 성형해도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쳐? 거기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감히 이혼하자고 대놓고 통보를 해? 이 나쁜 놈. 그랬는데 그 말이 나만 행복하게 해주란 말이겠냐? 너도 나 행복하게 해줘야지. 맨날 부모 등쳐라 형제 배신하란 말 뿐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았냐? 네가 좋았지? 너 이제 쭈그렁 밤탱이 안 이뻐. 돈또 골라서 너무 흉하고 숨이 턱 막히고 아주 진상이야. 왜 너 같은 것한테 정실줄 놓고 그랬나 모르겠어 나도. 그 말에 필받은 동서가 달려들어 막내 서방님을 후드려 까는 바람에 막내 서방님이 따귀가 작살났습니다. 그러나 진심인지 비명 하나 지르지 않고 눈 감고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서방님은 이 기회에 동서하고 이혼할 생각인지 가만히 맞고만 있었고요. 시고모님은 사람들이 말리려고 하자 손짓으로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집안을 호시탐탐 노리던 문제와 둘이 해결해야 한다는 듯이 아무 반응 없이 식사를 하셨고 졸지에 개가 된 시아버지는 괘씸함에 어차피 맘에 안 들던 애 떨어져 나가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며 이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답니다. 적당히 얻어 터진 서방님은 터진 입술과 콧잔 등 눈두덩이를 사진으로 찍어가며 증거 만들어서 바로 변호사 찾아갔고요. 동서는 뒤끝 길게 마저 하소연하다가 시끄럽다는 시고모님 명령에 끌려 나갔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더니 동서 말이라면 꼼빡 죽던 서방님의 외도 소식이 우리에게도 충격이었지만 누가 들어와도 동서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눈치도 없는지 끌려나가며 시어머니를 찾고 시아버지를 찾던 동서는 저와 큰형님을 목 놓아 불렀는데 우리 둘 다 동서를 편들어줄 건덕지 하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결국 동서는 이혼당하며 명품 대부분을 빼앗겼는데 몇 개는 우리 애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중고시장에다 넘겨주고 근 3억 정도 받았으니
본데 없는 것이 우리 씨가 돈을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놀라울 뿐이었죠. 막내 서방님이 명품백 선물해준 연이라는 아가씨는 애인이 아니라 오다 가다 알게 된 아가씨라는데, 문득 동서가 찍은 백을 사던 서방님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가져다 주기 싫어서 버린 일이랍니다. 어차피 안목이 없어서 영수증 하나에 믿을 여자라 영수증만 진짜 건네주고 30만 원짜리 이미테이션 사서 던져준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서방님은 이 아가씨하고 연인 관계는 아니랍니다. 인생 충고해주며 자기 이야기도 한 모양인데, 오히려 순수한 아이에게 감화가 되어서 많이 배웠다면서 자기 나이의 딸보다 어린 스승을 아내로 맞을 생각은 없이 눈비 막아주는 기다리 아저씨가 되어줄 거랍니다. 더 좋은 또래 남자 만나 행복해야 한다고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막내 서방님이 명품으로 보였네요. 얼굴은 못 보았지만 연이라는 아가씨 역시 서방님이 선물한 가방에 맞는 명품일 것이고요. 당장 명절에 근 30년 보고 지낸 머리 하나 빠졌지만 속이 시원하고 아무 분란 없이 잠잠하여 저는 만족합니다. 과거에 어찌 되었건 형제를 온 마음으로 품고 돌아온 탕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신 부모님도 그렇고 더욱 끈끈해진 저희 가족들이 명품이 되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제 바라는 것 하나는 아이들도 우리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 사람 잘 들이고 가업 잘 이끌어가는 것 뿐이네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